리딩방, 말 그대로 이끌어준다와 읽어준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단어와 다르게 그 끝은 대부분 절망이라고 하죠.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종합법률센터 IBS 법률사무소의 강욱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리딩방이 생기는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리딩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리딩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주식시장의 특성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주식시장의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곳 중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기업 내부 정보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접근성이 제한적인 편인데요. 그런데 일부 종목인 경우에 기업 내부 정보나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그 시장 가격이 변동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물렸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결과 투자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많고 또 우스갯소리로 나는 몇 층에 살고 있다. 너는 뭐 펜트하우스에 살고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직장인들이라면 갑작스러운 그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호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또 개인의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고요. 그다음에 본업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약점, 그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금이 보장된다. 하루 평균 20% 이상의 수익이 난다. 급등주를 미리 알려주겠다. 수익이 없으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이런 불법 리딩방에 접속해 있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일당이 허위의 주식 수익 내역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 실패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불법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20%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정말 솔깃할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리딩방에 참여해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피해 금액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형사 고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리딩방 업체가 투자자문업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자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리딩방 운영자가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업체 직원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유사 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더 그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은 광고나 실제 리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응이. 만약에 리딩방 운영자가 뭐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굴지의 세계적 기업이 투자를 한다, 협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특정 종목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 종목을 사서 이제 손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는 가입비 반환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모집 광고나 문자에 과장 광고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가입비를 반환해 준다 또는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1대1 자문을 해준 경우에는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명인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요즘은 이제 범죄가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는데 리딩방 사기라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굴지의 기업,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건 중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네.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그분은 일론 머스크랑 대화를 나눈 적도 있으십니다. 뭔가 글로벌한 그렇죠. 네, 리딩방이군요. 결국 이제 다
속임수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한 이제 불법 리딩방이 조금 더 진화되고 있는 게 요즘 최근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랑 좀 유사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리딩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한테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동안 입었던 손실을 다 보상을 해주겠다. 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정보를 다시 또 흘리면서 어떤 특정 종목을 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 또 과입금을 환급을 해줄 테니까 우선 나한테 정상금을 좀 보내달라. 정상금을 보내주면 가입금이랑 합쳐서 내가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전혀 돌려받지 못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 아닌 사기 범행의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력하게 이제 처벌하는 기조를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면 최대 징역 3년이 가능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단방향 메시지만을 보낼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라든지 알림 톡과 같은 운영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리딩방에 가입을 할 때 한 1,000만 원이나 한 2,000만 원 정도 가입비를 내고 이제 리딩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큰 돈, 목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돈을 냈는데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면 이 리딩방에 가입할 의미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리딩방의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법률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원금이나 과도한 수익 보장을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로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잘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광고 표시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입비 반환 소송이라든지 민사배상 청구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딩방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좀 더불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 조금 더 빨리 제정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리딩방 사기 예방을 위해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투자 자문업자와 유사 투자 자문업자, 이 둘 간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투자 자문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개정된 법안처럼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사실,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면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연간 수익률이 19.8%,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정 법안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